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최주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월 13일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작품은 이영미 감독님의 자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언프리티 영미였습니다.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이영미 감독님께서 나와주셨고요.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연출한 이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해드릴 건데 뭐 중간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리시는 소감과 질문 중에 감독님께서 두 분을 선택하실 거고요. 그 선택하실 분들께 저희가 영화 관람권 한 매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언프리티 영미 정말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고요. 영화 언프리티 영미 만드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20살 이후에 서울에 혼자 올라오고 뭔가 되게 사람들의 시선에 엄청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하철이나 어딜 다닐 때 뭔가 외모적인 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그냥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너무 나를 옥죄어오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학교 워크숍 작품인 거죠? 네, 우선은 이제 학교 워크숍을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작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우선은 제가 참여 관찰 방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저의 뭔가 외모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뭐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그 신경 쓰일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 되게 스스로를 관찰하고 나를 돌아보는데 이제 한 학기 정도 6개월을 보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촬영하고 제작하는데 6개월을 보내서 총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물론 계속 쭉 촬영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제작 기간은 그게 지금 후반 작업까지 포함해서 말씀. 네. 어, 지금은 그러면 외모 컴플렉스라고 할게요. 예, 네네. 그렇게 영화상에 나왔으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지신 점이 있을까요? 어, 확실히 뭔가 이제 다큐를 만들고 막 확 그게 없어졌다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신경을 좀 덜 써봐야겠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데 이렇게 내 감정과 시간과 나의 힘을 소비할까 이런 좀 생각에 좀 스스로를 편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의식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하철을 타도 뭐 그냥 좀 편하게 타고 뭐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이 날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뒤로는 물론 여전히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편해지긴 했어요. 과거보다는. 네. 작년 영화죠. 위아포티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성공한 예술가를 꿈꿨는데 어느덧 나이는 40살이 되도록 변변찮은 이력을 가진 극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랩으로 한다는 내용의 영화거든요. 이 영화도 실제 극작가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감독이 직접 연출과 각본을 맡은 영화인데 가사로 다루는 소재는 다르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랩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 축제 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랩을 하신 것 같은데 언제 랩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또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된 건지. 아, 우선은 고등학생 때 근데 한창 쇼미더머니가 유행하고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좀 어, 되게 좋아했어요. 따라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그 래퍼들이 뭔가 멋있게 자기 얘기를 랩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모습이 되게 그러니까 좀 동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이 22살 때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어, 어떤 방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했던 랩이 떠올라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랩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툭 던졌는데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영화 보면 대학 들어와서는 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도 나왔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이 선후 관계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다큐를 찍다가 중간에 그런 결정이 나서 랩을 하게 된 건지 그런 랩하는 장면이 삽입이 된 건지 아니면 랩을 하겠다고 결정하시고 나서 이제 다큐를 찍기로 뭐 결심을 하신 건지. 아, 우선 이제 랩은 그냥 고등학교 때 따라하던 정도였다가 대학교 와서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다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외모 이걸 만들기로 결정은 이미 한 상태였고 근데 뭔가 이게 어떤 나의 찡찡거림? 그냥 나의 약간 나 힘들어라고만 보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조금 더 호소력 있게 전달력을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랩을 그때 선택을 했어요. 제작하는 중에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선생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배우면서 네 랩을 요소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재님께서 영화 소감을 올려주셨어요. 영화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운데 감독님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용기 있게 해주셔서 뭔가 저릿한 감동을 느꼈어요. 영화 잘 봤습니다라고 소감을 올려주셨습니다. 서은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신을 소재로 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만들게 되면 찍는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년여 동안 만들면서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아마 이 다큐를 찍겠다고 처음에 결정하셨을 때 그렸던 그림과 그리고 이거를 제작하시면서 분명히 좀 달라진 지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나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서 이걸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런 콤플렉스를 힘들어하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좀 제가 받아들이는데 달라졌는데 우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날 이해를 못 한다. 근데 나를 잘 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뭔가 반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좀 벽을 쳤던 것 같아요. 특히 아빠와 이제 통화 장면도 나오지만 그 전에 아빠가 얘기할 때도 아빠 딸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영상을 계속 만들고 그 아빠랑 녹음한 걸 계속 이제 리플레이에서 계속 들었는데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너무 아빠의 그 마음,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 말이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내가 이걸 너무 벽을 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아닌가? 진심을 내가 너무 몰랐던 건 아닌가? 이런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이 외모 컴플렉스가 언필리티 영매의 주된 이야기인데 이게 참 이겨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그냥 싸워서 이긴다는 어떤 공식이라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외모 컴플렉스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대상은 사실 자기 자신이거든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시작은 외부의 시선을 시작은 했겠죠. 근데 지금 나에게 작용하는 건 타자화 됐지만 결국은 나의 시선인 거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는 건데 물론 외부의 시선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흔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딱 걸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모 컴플렉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예, 특히 대한민국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 뿐만이 아니고 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늙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좀 강하잖아요. 저희 나라는 표현이 안 맞죠. 우리나라는. 사실 저희 역시도 여기서 좀 자유롭지는 못해요. 저도 좀 요새 남자들도 되게 많이 꾸미잖아요. 네. 예, 막 눈썹 다듬고 막 하는데 막 보톡스 넣고 뭐 너무 길게 하면 저도 좀 그렇고. 요새 마스크 보면은 다 답답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마스크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마스크를 쓰면은 좀 더 컴플렉스를 막을 수 있으니까 네네. 또 그런 분들도 많고. 근데 우리 사회는 왜 그러는 걸까요?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뭔가 너 살 빠졌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뭔가 하는 게 결국 상대의 외형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내뱉는 게 저희한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특히 뭐 학창 시절에 뭐 외모로 놀림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그냥 재미로 그랬는데 왜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이니까 좀 그 너무 자각을 못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꿈꾸는 손오공이라는 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를 보면서 학교에서 감독님을 향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별명이나 놀림이 큰 상처로 남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창 시절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랩으로 감정과 어릴 적의 기억들을 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독님께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서 또 해주셨어요. 감독님께 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로 열고 지금도 자주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다시 외모에 대한 공격이나 시선이 온다면 어떤 태도나 자세로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랩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은 그냥 감상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 선생님은 저한테 저는 스스로 좀 내가 좀 박치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력 있다고 괜찮다고 막 응원을 해주셨지만 또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뭐 플로우나 뭐 어떤 펀치라인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맞춰서 이걸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기엔 조금 동력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랩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음악을 주로 많이 즐겨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감독님께서 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라고 여쭤보셔가지고 뭔가 좀 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그 꿈꾸는 손오공님께서 하시는 질문과 연결해가지고 네. 지금 또 서은서님께서 아버지가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버님께서도 이걸 보셨을 거잖아요. 네. 어떤 반응이셨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또 뭔가 완전히 저를 이해하지는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체 네가 외모 컴플렉스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라기도 하고, 근데 본인 이제 목소리 나가는 부분도 뭔가 머스케 하시면서 은근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강주 여성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했고, 저희는 이제 집이 고향이 전남 강진이어서 이제 가까우니까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그때 많은 여성분들이 관객으로 참여해 주셨고, 이제 그분들과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아버지도 이제 그 자리에서 듣고, 뭔가 그런 소통하는 걸 보시니까 그 이후에 집에 와서는 조금 너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다르게 봐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우리 딸의 뭔가 그냥 약간 그냥 딸의 개인적인 뭐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다른 분들도 공감하고 여기에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아버지도 깨닫고 되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아버님의 어떤 사고도 확장되신 거네요, 그때. 네. 참 아버님의 말이 좀 재밌기는 해요, 영화 속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속이 터지겠지만, 근데 문득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 자식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감독님이라면 네. 그런 상황일 때 나중에 충분히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으신지. 저는 뭔가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해진 기준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기준에 따르지 않고 뭔가 너만의 길을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화에서 싸우기보다 망가지기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계속 기억에 남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랩을 하시고 쌍꺼풀 수술 후 몽타주 장면에서 자신을 희화화해서 망가지기보다 그런 편견, 놀림에 대항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어떤 의도,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에 그 어린 이영미가 해주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었는데 전 이게 우리 모두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나는 예뻐요가 아니라 나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외모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자신에게 해줘야 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 언프리티 영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말씀이 뭘까요? 어, 그러니까 우선은 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너무 뻔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너무 그 저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그런 말들을 했던 주변 친구들이 없는 상태인데도 스스로 뭔가 괴로운 거는 뭔가 내 안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와서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었고 그런 상처를 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건 지금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벽을 쳐놓고 뭔가 오히려 나를 이렇게 가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뛰어넘고 싶었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나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그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꼭 희한하게 꼭 남한테 가혹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한테 가혹하거나 꼭 둘 중 하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좀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쵸? 감독님도 영화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내 마음이 안 되는 거 어쩌라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랄까? 뭐 그런 거를 내적인 발전 그런 거를 네.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크레딧 보니까 뮤직비디오 부분은 촬영 감독님이 따로 계시고 다큐멘터리 파트에 감독님이 촬영 그리고 촬영 보조로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게 보통의 다큐멘터리는 대상체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전적 다큐 같은 경우는 촬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보면 후반부에 감독님이 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극영화는 레디 액션 하고 연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장면을 예를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나 오늘 울 거니까 와서 촬영해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어떤 촬영 방식으로 이게 영화가 만들어진 건지. 우선은 이제 저를 제가 출연하고 또 저를 찍는 거다 보니까 혼자 촬영하는 게 우선 주로 기본이었고, 그래서 항상 스스로 뭘 찍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걸 기록해 나가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것들은 이제 혼자 촬영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촬영 잘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그 외에 어떤 뭐 밖에서 나가서 저를 밖에 있는 나를 촬영하고 싶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촬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뭔가 촬영 감독을 딱 정해놓고 뭔가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우선 내가 찍고 필요하면 그때 좀 친구들을 도움을 받는 스타일로 해서 조금 그런 게 어렵긴 했어요. 뭔가 계속 나를 꾸준히 찍어주는 촬영 감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버지랑 통화하고 정말 우는 중이었는데 이제 제가 카메라가 당장 없어서 그 이제 학교였는데 그 당시에 옆방에 이제 동기 언니가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이제
문을 노크를 해가지고 나 좀 찍어달라. 그걸 기록해야겠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걸 기록해두면 언젠가 이게 꼭 필요한 장면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급하게 찍었던 기억이 있고, 이 작업을 하면서 촬영이라는 게 좀 어떤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하는, 그리고 그걸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느낌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은. 다큐멘터리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편집하면서 의미가 좀 달라질 때도 있고.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질문이 많이 해주시네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서 되게 길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실 여기 이런 문제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크건 작건. 그래서 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마지막 감독님의 어렸을 적 영상이 이 다큐멘터리와 연결이 되는 지점에서 감동이 있었는데요. 자전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것이 어릴 적부터 카메라에 자신을 담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전적 다큐멘터리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어릴 적 그 영상들을 아버지가 아카이빙을 다 집에 해놓고 오랜만에 고향 내려갔는데 놀리시더라고요. 너 이랬던 모습도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막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냐. 그걸 보니까 뭔가 띵 하더라고요. 왜 스스로 예쁘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한 게 맞고, 그리고 이 자전적 다큐멘터리는 처음에는 이제 내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싶다, 뭔가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약간 어찌 보면 저 자신의 치유를 목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거나 어떤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 게 좀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에게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완전한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이걸 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스스로를 이해를 해야 또 그걸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좀 매력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이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특히 요즘의 컨텐츠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예전에는 좀 큰 사회에 집중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좀 더 개인한테 집중을 하는, 그래서 그 개인의 작은 세계에서 오히려 그것이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자전적 다큐멘터리도 역시 비슷한 맥락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다큐는 또 기록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사실 의미가 있잖아요. 또 이런 자전적 다큐멘터리는 역시 또 그런 또 매력이 있을 것 같고. 감독님, 이 영화에서 이게 많은 감독님들이 가장 답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요? 네, 어쨌든 이거를 좀 만든 지 꽤 오래돼가지고 한 3년이 이제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그냥 제가 랩을 처음 딱 시작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멋있게 뭔가 포즈를 취하면서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뭔가 랩을 시작하는데, 그게 되게 저는 마음에, 제가 원하는 모습이 표현이 돼가지고 좋았어요. 네, 그 부분이 확실히 쾌감이 있어요. 그 앞에 계속 뭔가 막 힘들고 막 그런 말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그때 딴 사람이 된 것 마냥 갑자기 변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그 뮤직비디오 장면도 그래서 되게 네. 참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혹시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 장편 다큐멘터리 기획하고 제작 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소재라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뭔가 제가 서울에 독립한 지 5년째인데 독립하고 그 외로움에 엄청 많이 힘듦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작업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관계, 약간 연애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좀 많이 성찰하는 작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전적 다큐멘터리가 되실 거고. 네. 궁금하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느새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에 설명해드렸던 이벤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굉장히 많은 반응이 오셨습니다. 제자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다큐멘터리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을 고르셔야 되거든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떨어져요. 감독님한테 모든 게 맡겨져 있는데 네. 안타깝지만 두 분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어, 네, 제가 선택해야 하는 것 같죠? 네. 이거 약간 되게 아까 말씀하신 쇼미더머니 그런 느낌도 드네. 결국에는 누군가는 탈락시키고 누군가는 붙이고. 아이고, 저는 그러면은 아, 네, 서은선님과 네, 서은선님과 네, 제재님. 네, 제재님. 네, 떨어지신 분들 죄송하다고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서은선님과 제재님, 저희가 영화 관람가 한 매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언프리티 영미는 내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 2주 동안 관람하실 수 있고요. 관객과의 대화가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께서도 인천 N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에서도 관객과의 대화는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다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언프리티 영미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함께 자리해 주신 이영미 감독님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2주 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화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